안녕하세요. 군원중학교 3학년 학생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화학 반응식이 무엇이고 이 화학 반응식은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차근차근히 잘 따라왔을까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을 가지고 홈을 익혀두면 아마 다른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에서 숫자의 의미가 뭔지 조금만 더 살펴본 후 단원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 이 단원 마무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소단원을 잘 따라왔는지 자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도 고고싱! 오늘은 화학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어땠나요? 어려웠을까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익숙해졌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규칙으로는 세 단계의 규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름으로 화학 반응을 나타내기. 여기서 물을 가지고 예시를 들면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되었을 때 이를 수소 플러스 산소, 오른쪽 화살표는 물 이렇게 써줍니다. 이때 오른쪽 화살표 대신에 등호를 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기. 수소는 H2, 산소는 O2, 물은 H2O 이렇게 해당 물질의 화학식으로 바꿔 써줍니다. 세 번째, 화학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게 개수를 맞춰줍니다. 반응 전에 수소 원자 개수가 2개, 반응 후에는 2개. 그런데 산소는 반응 전에 원자 개수가 2개, 반응 후에는 1개이므로 반응 후에 H2O 분자 개수를 2로 개수를 맞춰줍니다. 그러면 반응 전에 수소 원자 개수가 2개, 반응 후에는 2 곱하기 2를 해서 4개. 그러므로 이번에는 반응 전에 수소 분자 앞에 개수를 2를 써줍니다. 그러면 반응 전에 수소 원자 개수는 4개, 반응 후에도 2 곱하기 2를 해서 4개. 산소 원자 개수가 반응 전에는 2개, 반응 후에도 1 곱하기 2를 해서 2개. 이렇게 해서 원자의 종류와 수를 모두 같도록 맞춰줬는데요. 이때 H2 혹은 H2 이렇게 분자 앞에 써주는 숫자가 개수라고 합니다. 이 개수의 의미는 H2O라는 분자, 즉 덩어리가 있죠. 그 덩어리의 개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한편 H2 했을 때 이 작은 e는 원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덩어리 앞에 큰 숫자로 적혀있는 개수는 분자의 수를 의미하고 원자 뒤에 작은 숫자로 표현된 것은 그 덩어리 속의 원자 개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총 5개의 예시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려웠을 텐데 다들 열심히 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여기에 조금 더 보충해볼까요?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 즉, 물 생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로는 수소와 산소가 있고 그 반응 후에는 물이 생성이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죠. 두 번째, 반응물 생성물의 개수비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H2, 즉 분자 앞에 붙어있는 큰 숫자를 개수라고 하죠. 또한 O2 앞에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데 이는 숫자 1을 생략한 거라는 걸 모두 배웠죠. 그러면 물 생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 생성물의 개수비는 2대 1대 2가 됩니다. 이
2대 1대 2 이런 개수비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분수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4대 2대 4처럼 또 나눌 수 있는 정수비가 아니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냅니다. 세 번째, 반응물 생성물의 분자수비인데요. 아까 개수가 의미하는 것이 분자 덩어리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죠. 즉, 이 개수는 분자수 비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반응물 생성물의 분자수 비도 역시 2대 1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반응물은 수소 그리고 산소, 생성물은 물. 두 번째, 수소와 산소와 물의 개수비는 2대 1대 2. 세 번째, 수소와 산소와 물의 분자수 비도 2대 1대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생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에서도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반응물로 질소와 수소가 있죠. 그리고 반응 후에 생성된 생성물에는 암모니아가 있어요. 두 번째, 질소와 수소와 암모니아의 개수비는 1대 3대 2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의 분자수비는 마찬가지로 1대 3대 2로 나타나네요. 이 부분이 어렵다면 꼭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도록 해요. 이번에는 메테인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반응물에는 메테인과 산소, 생성물에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고요. 두 번째, 반응물 생성물의 개수비에는 메테인, 산소, 이산화탄소, 물이 1대 2대 1대 2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반응물 생성물의 분자수 비도 1대 2대 1대 2로 나타나네요. 다음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이때 반응물에는 과산화수소가 있고 생성물에는 산소와 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물 생성물의 개수비로는 과산화수소, 산소, 물의 개수비가 2대 1대 2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분자수비도 2대 1대 2로 나타나네요. 마지막으로 탄산 나트륨과 염화칼슘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반응물로는 이건 화학식에서 한글식을 거꾸로 얘기하면 되죠. 반응물에는 탄산 나트륨, 염화칼슘이 있고 생성물에는 탄산칼슘과 염화나트륨이 있습니다. 이의 개수비로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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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나타나고요. 분자수비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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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드디어 오늘의 수업 목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말했듯이 오늘은 단원 마무리를 해볼 차례입니다. 이 단원 마무리는 교과서 23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다음 현상은 물리변화일까요? 화학변화일까요? 우리 물리변화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물질 고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물질의 모양이나 아니면 고체, 액체, 기체의 상태가 변한다면 이를 물리변화했다고 말합니다. 화학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이것은 모양이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물질 고유 성질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잉크가 퍼진다. 이것은 뭉쳐있던 잉크가 뭉쳐있던 거에서 퍼지는 것으로 모양이 변하는 거니까 물리변화입니다. 두 번째, 고드름이 녹는다. 녹는다는 것은 맞아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물리변화입니다. 김치가 씌어진다. 원래는 배추 더하기 양념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씌어진다라는 것은 그
그 안에 있던 유산균이 김치의 화학 변화를 하여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는 화학 변화가 되겠네요. 네 번째, 메테인이 연소한다. 연소라는 것은 탈 물질에 산소가 불 위에서 반응하는 것이죠. 이때 탈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여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는 것이 연소이기 때문에 연소는 화학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4번은 화학 변화가 되겠네요. 다섯 번째, 얼음물이 든 컵의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물방울이 맺힌다는 것은 주위에 무엇이었던 것이? 네, 맞아요. 수증기였던 것이 온도 변화 혹은 압력 변화에 의해서 물방울로 액화한 것이죠. 이는 상태 변화한 것이므로 맞아요. 물리 변화입니다. 두 번째 질문. 질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질소가 생성되는 반응인데요.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개수, 즉 숫자를 찾아 써봅시다. 자, 이때 우리 화학 반응식을 작성하는 세 가지 규칙을 생각해보면 되겠는데요. 벌써 두 번째 규칙까지 완성이 되어 있죠. 세 번째 규칙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반응 전, 후에 원자 종류와 수가 같도록 일치시켜줍니다. 였어요. 그런데 현재 어떤가요? 반응 전에 질소 원자 개수는 2개, 반응 후에 질소 원자 개수는 1 곱하기 니은 개네요. 그리고 반응 전에 산소 원자 개수는 2 곱하기 기억 개이고요. 반응 후에 산소 원자 개수는 2 곱하기 니은 개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일치시켜줘야 되니까 2하고 1 곱하기 니은이 같아야 하죠. 그리고 2 곱하기 기억하고 2 곱하기 니은이 같아야 해요. 이를 다시 써보면 2하고 1 곱하기 니은이 같아야 하니까 따라서 니은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 곱하기 기억과 2 곱하기 니은이 같아야 하니까 따라서 기억과 니은이 같고 기억도 마찬가지로 2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기억하고 니은에 2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응 전 질소 원자 개수는 몇 개인가요? 2개.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질소 원자 개수는 1 곱하기 2를 해서 2개. 반응 전에 산소 원자 개수는 2 곱하기 2를 해서 4개. 반응 후에 산소 원자 개수도 2 곱하기 2를 해서 4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세 번째 질문.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인데요. 이때 수소 분자 6개가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 분자의 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수소 분자가 무엇인가요? 맞아요. H2죠. 그런데 그게 몇 개가 있다고요? 맞아요. 6개가 있으니까 6H2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화학 반응식에서는 H2 앞에 숫자 무엇이 붙어 있나요? 맞아요. 3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걸 6H2로 고쳐주면 지금 현재 이 화학 반응식이 맞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질소와 수소와 암모니아는 개수비가 1대 3대 2, 즉 분자수 비가 1대 3대 2로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이 개수비, 즉 분자수비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맞아요. 숫자를 바꿔줘야 되죠. 따라서 정확한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위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2를 곱해줍니다. 즉 N2는 2N2, 3H2는 6H2, 이 NH3는 4NH3. 그러면은 여전히 개수비가 2대 6대 4를 해서 1대 3대 2로 맞춰지죠. 그러면 이때 생성되는 암모니아 분자의 수는 얼마인가요? 맞아요. 4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각각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변하고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소단원 마무리를 해보니까 어땠나요? 이때까지의 내용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고 복잡하게 느꼈을지언정 지금은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나요? 만약 처음보다는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소단원을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 세 번째 규칙을 보면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와 수가 일치해야 했죠. 이것은 되게 중요한 법칙을 따르기 때문인데요. 이 법칙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소단원에는 실험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실험이라는 것이 여기 이 소단원뿐만이 아니라 항상 오차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모든 실험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씩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실험이 성공했냐 혹은 실패했냐가 아닙니다. 이 실험이 왜 성공을 하였고 혹은 실패했다면 왜 실패를 하였을까? 이것은 실험을 잘 못해서일까? 혹은 이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오차나 오류가 발생해서일까?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런 메커니즘이 어렵지 않도록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재밌게 공부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